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모두 AMD 라이젠 7000 시리즈에 대한 거를 이제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제품도 이 보드인데 네, 라이젠 7000 시리즈, 그러니까 이제 젠4 아키텍처죠. 차세대 CPU와 발맞추게 될 그런 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패키지 보면 이제 바로 눈치채셨을 텐데 에이수스 제품이고요. ROG 크로스 헤어 X670E 히어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칩셋이 X670E잖아요. 지금 AMD가 발표한 칩셋은 X670E가 있고, 그 다음에 X670, B650, B650은 E가 있고, 이제 노멀 버전이 이렇게 있죠. 총 4개인데, 일단 X670이 두 종류라는 것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을 차용함에 따라서 PCI 익스프레스 5.0이 얼만큼 지원이 되는지, 또 얼만큼 폭넓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확장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그 개개인마다 필요성이 크고 낮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굳이 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이제 패키지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은 신제품인 만큼 굉장히 좀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ROG 크로스 헤어 X670E 히어로 모델이고, AMD가 원래 라이젠 이전에는 사실 인텔한테 맥을 못 쳤거든요. 그 맥을 못 추던 시절에는 이렇게 멋있는 보드도 거의 안 나왔어요.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보드 제조사들도 AMD 거는 좋은 보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헤어가 인텔 쪽 막시무스 라인에 비해서 이제 너무 힘을 못 쓰는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라이젠 시대가 되면서 그 양상이 조금 바뀐 측면도 있죠. 그래서 크로스 헤어가 다시 한번 X670E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AMD 라이젠 공식 패키지 디자인이 적용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X670E라고 크게 적혀 있고, 670E는 라이젠을 상징하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바로 뒷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형이 나와 있습니다. 외형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일단은 ROG 보드의 전형적인 그런 중후한 디자인, 그 다음에 LED가 굉장히 멋스럽게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젠4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7000 시리즈는 드디어 무법을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이 보드상에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원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O 커버 쪽에는 이렇게 폴리모 라이팅이라는 LED 효과가 점등됩니다. 그리고 PCI 5.0 M.2 카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전용 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2 Gen2 by2 이런 헤더가 있다.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 제공한다. 이 정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ROG 크로스 헤어는 히어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위로는 익스트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이밍 와이파이라든지 지니 뭐 다양한 모델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온 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소개해드린 거는 히어로 모델이고, 지금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아직 엠바고 해제 전까지 약 열흘 정도 전에 촬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성능이나 그런 거를 이 영상에서 살펴보기보다는 이미 저희가 엠바고 해제를 통해서 성능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보드의 외형 그리고 특징,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언박싱 할게요. 네, 말이 뭔 필요 있어요. 빨리 꺼내서 봐야지. 자, 일단 패키지를 열면 기존하고 좀 다르네요. 원래 투명 커버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블랙 커버입니다. 안에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왜 블랙으로 바꿨지? 원가절감? 네,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무거워? 보드 박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액세서리를 다 꺼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M.2 확장 카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뉴얼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안에 케이블류.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네, 이렇게 좀 꺼내고, 아무래도 고급형 보드니까 뭐 기본적인 보드 외에도 주는 게 맞나 보네요. 자, 이렇게 다 꺼내 놨습니다. 일단 매뉴얼부터 볼 텐데요. 네, 매뉴얼.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ROG 크로스 X670E 히어로 유저 가이드. 네,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에이수스는 한국어가 아닐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어 아니고요. 영어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네요.
다른 제조사들 한국 신경 써줘서 이렇게 좀 한국어로 이렇게 좀 매뉴얼 만들어주는 데가 많은데 에이수스도 빨리 좀 이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자기가 고수라고 하더라도 매뉴얼 한 번쯤 정독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한 번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보자라면 더더욱 매뉴얼을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뉴얼 있고, 그 다음 ROG 카드가 있습니다. ROG 인쇄물이 있고, ROG 3개에 빠질 준비가 됐냐, 뭐 이런 문구가 담겨 있네요. ROG 팬들한테는 이제 뽕을 자극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스티커도 있어요. 네, 스티커 항상 ROG 보드 하면은 빼놓지 않고 제공하는 스티커인데, 네, 이렇게 ROG 엠블럼을 다양한 콘셉트 디자인으로 이렇게 좀 형상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마더보드 그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에도 이렇게 은색으로 빛나는 게 감성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ROG 엠블럼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터리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잘해요. 자, 그리고 이제 케이블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네요. 네, 지지대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제공하는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지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안테나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테나 디자인은 ROG 보드 콘셉트에 맞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케이블들이 되게 많은데 다 이제 RGB 케이블, 그 다음에 뭐 SATA 케이블, 그리고 M.2 뭐 고정 나사 그런 것들이고요. 제가 별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ROG 스트랩, 이것도 전 세대부터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거 역시 이번 세대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이 드디어 설치 디스크를 광학 디스크가 아니라 이렇게 USB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줬어야죠. 요새 누가 ODD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 디스크,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USB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 보시면 엠블럼이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위아래가 깎였어요 지금. 엠블럼이 고유의 문양이 모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잘려가지고 이거는 좀 감성의 마이너스지 않나. 사실 디자인이 동글동글해서 예쁘긴 한데 이 엠블럼이 제대로 살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완성도에서 흠집이 났어요. 자, 그리고 PCI 5.0 M.2 전용 카드입니다. 이번에 AMD 플랫폼은 PCI 5.0을 지원하죠. 그래서 X670E 칩셋 같은 경우에는 PCI 5.0 그래픽 카드도 지원하고 M.2도 지원합니다. 지금 이 크로스헤어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PCI 5.0 M.2를 3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PCI 4.0은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3개 중 1개는 이렇게 전용 카드를 통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히트싱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방열 성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내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빨리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사 한 4개 정도 풀어주면 됩니다. 자, 뒷면에서 검은색 나사 4개가 있는데요. 요거를 십자 드라이브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풀어서 히트싱크를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M.2 슬롯은 1개고요. 서멀 패드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방열 성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에도 상당한 그 완성도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 PCI 5.0 M.2 카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뭐 ROG 하이퍼 M.2 이런 브랜드를 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5.0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지 5.0이라는 타이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거는 한쪽으로 치워두고, 자, 이제까지 액세서리, 그 다음에 구성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니까 바로 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ROG 크로스헤어 X670E 히어로의 외형인데요. 여러분들 디자인 어떠십니까? 뭐 항상 ROG 멋있잖아요. 뭐 여전히 멋있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히어로 하면은 크로스헤어 라인업 중에서 이제 상위급은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소 모양이 상위급과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얘네가 상향 평준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히어로만 해도 이제는 너무너무 듬직하고 멋있는 외형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무채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블랙 그리고 짙은 회색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큼지막하게 이렇게 패널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LED가 점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폼팩터는 ATX 폼팩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표준 규격입니다. 상위급 익스트림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확장된 이 ATX 규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은 히트싱크나 전원부 그런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분해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M.2 슬롯이 어디 있냐면요, 네, M.2 슬롯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총 온보드에만 M.2가 총 4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려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보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드디어 AMD가 이제 무법이 아닌 LGA 방식 소켓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를 벗겨내면, 자,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LGA 방식으로 보드에 핀이 솟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CPU에 핀이 없게 되면 CPU를 다루는 데는 편하지만 보드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드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되고, 또 핀이 휘었을 때, 네, 핀이 휘었을 때는 사실 CPU 핀이 휘었을 때는 CPU를 들고 이렇게 좀 조율하기가 쉬운데, 보드 핀이 휘었을 때는 살짝 더 난이도가 상승하는, 네,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LGA 1718 소켓인데 요거를 제가 어떻게 장착하는지 잠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CPU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패키지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AMD 라이젠 9 7950X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플래그십 CPU 모델이죠. 16코어 32스레드 모델이고요. 이번에 히트 스프레더 구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원래는 사각형으로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번에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좀 깎여 있는 그런 외형을 자랑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원래 이 소자가 많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이 소자를 탑재하려면 기존보다는 좀 CPU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CPU 크기를 키우게 되면은 당연히 그 소켓, 쿨러 규격, 그러니까 쿨링 장착 홀의 규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그대로 크기를 유지하고자 AMD가 노력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가지게 되었고, 뭐 사실 써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써멀 많이 걱정하시는데 뭐 가운데다 짜가지고 그냥 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써머를 닦을 때는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밑으로 이제 퍼지고 또 좀 더 복잡한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LGA 방식이기 때문에 CPU에는 핀이 전혀 없고요. 인텔하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PU 핀이 휠 염려도 없고 이제 무법이 발생할 염려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텔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껌이겠지만 AMD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형태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보드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렇게 걸쇠를 살짝 해제해 주시고 요거를 들어 올린 다음에 이 소켓 커버를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CPU를 장착하면 되는데, 자, 요거를 화살표, 이 화살표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 화살표 마크를 보드상에 그려진 왼쪽 상단 화살표에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시켜서 이때 살살 놔야 돼요. 절대로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살살 놓고 잘 맞았으면 그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대로 놔주시고 다시 걸쇠를 위치시켜서 이렇게 싹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AMD만 써보셨던 분들은 이 장착하실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왼쪽 상단의 화살표 모양을 서로 맞춰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PU 장착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전반적인 외형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전원 구성이 상단에 8핀 2개, 네, 8핀 2개 마련되어 있죠. 지금 이 젠4 아키텍처 기반의 790X도 TDP가 상당히 높습니다. 170W니까 8핀 2개로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딤 슬롯 DDR5입니다. 네, 원래 인텔 같은 경우는 DDR5, DDR4 모델 이렇게 이원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AMD는 현재까지는 DDR5 모델 전용으로서 이렇게 플랫폼을 전략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딤 슬롯이 총 4개가 있고 DDR5 128기가, 그리고 오버클럭 기준으로는 6400MHz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통용되는 그런 상식이긴 한데, 더 높은 메모리 클럭 그리고 더 높은 메모리 오버클럭을
오버클럭을 위해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슬롯을 2개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채널당 하나를 해서 2개를 쌍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채널명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딤슬롯 A2, 딤슬롯 B2 이렇게 하나씩 장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2번째랑 왼쪽에서 4번째 이렇게 2개입니다. 여기다 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플렉스 버튼이 있습니다. 뭐 전원 버튼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플렉스 키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양한 기능 키예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리셋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리셋으로 작동하지만 여러분들이 바이오스에서 이 플렉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작동하게 할 건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이렉트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부팅 되자마자 바로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버클럭이나 세팅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버튼이 유용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코드 LED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너무너무 칭찬하는 에이수스의 보물, PCI Q 릴리즈 기능도 여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칭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는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걸쇠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해제할 때 이 부분을 손가락을 사이에 끼우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도구, 뭐 젓가락이 됐든 아니면 좀 너무 날카롭지 않은 도구를 통해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제껴 주시는데, 에이수스 보드는 전 세대부터 PCI Q 릴리즈 버튼을 도입을 해서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걸쇠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이렇게 막 손가락 구겨 놓고 도구 사용하지 않아도 이 버튼 하나로 그래픽카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고요. 너무 무거워 보드가. 보드가 지금 전원부 히트싱크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굉장히 무겁네요. M.2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CI 슬롯을 볼 텐데, PCI 슬롯은 5.0 슬롯 2개입니다. 형태는 이제 X16, 16 레인을 사용하는 슬롯인데, 위에는 16배속을 풀로 지원하지만 아래는 8레인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SATA 포트 6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USB 3.2 Gen2 by2 헤더라든지 USB 3.2 Gen1 헤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RGB 헤더, RGB 헤더도 말씀드려야 되죠. 상단에는 오라싱크를 지원하는 12V RGB 헤더가 있고요. 그 아래 어드레서블 RGB를 위한 핀 헤더 5V짜리 하나가 있고, 그 밑에도 가장 밑에 2개도 5V ARGB 헤더가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로는 뭐 USB 2.0 포트 있고요, USB 3.2 Gen1 포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센서를 위한 포트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전면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히트싱크인데 이건 이따가 분해를 통해서 M.2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에이수스 보드 리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에이수스는 백플레이트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짜요. 좀 짜. 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중급형 모델에도 백플레이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이수스는 최상급이 아니면 웬만한 백플레이트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드도 상당히 비싼 고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뒷면이 좀 휑해요. 백플레이트가 전혀 없다는 점, 여전히 젠4 아키텍처 라이젠 7000 시리즈에서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I/O 포트, 마지막으로 I/O 포트를 봐야겠죠. 이 I/O 포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내심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정말 최신 세대 제품의 어떤 그런 향기가 난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USB 포트의 구성 중에서 타입C만 4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위에서부터 볼게요.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 있고요,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 있고, HDMI 포트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한 거죠. 그리고 USB 3.2 Gen2, 그러니까 10GB짜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타입 A짜리가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C짜리로는 이렇게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Gen2 by2 20GB짜리 USB 타입 C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USB4, USB4 타입 C가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C가 세상에 나온 지도 물론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된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4개나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아래는 안테나 모듈 연결을 위한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안테나 모듈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오디오 포트의 경우 참고로 안쪽에는 금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디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수스 크로스헤어 히어로의 어떤 위상과 디자인 완성도를 봤을 때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굳이 처리를 했어야 됐나? 이건 좀 아쉽네요. 분명 익스트림 라인업에는 이제
금장으로 좀 깔끔하게 처리했을 텐데 전반적인 디자인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구성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외형을 살펴봤는데 그 어떤 모델을 리뷰할 때보다 전반적으로 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면도 있지만 정말 무거워요. 네, M.2 히트싱크도 무겁고 전원부 히트싱크도 무거운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분해를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고요. 지금 파츠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전원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2 히트싱크도 있고요. 칩셋 히트싱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알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바로 ROG 크로스헤어 X670E 히어로의 PCB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기억자 전원부 보이시고, M.2가 온보드에 총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4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확장 카드를 통해서 하나 더 5.0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5.0은 이놈이랑 이놈 이렇게 2개가 5.0이고 얘랑 얘는 PCI 4.0으로 작동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서멀 패드를 제공하는 거는 3개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히트싱크 쪽에만 서멀 패드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수스가 예전부터 Q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립을 할 때 편의성을 조금 도모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딤슬롯에도 있습니다. 딤슬롯도 걸쇠가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랑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걸쇠가 아니고 그냥 고정형 방식이고요. 위에만 이렇게 걸쇠를 둬서 사용자가 한쪽만 고정을 해도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Qdim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제가 폭풍 칭찬한 Q 릴리즈 기능, 그리고 M.2도 나사가 필요 없는 Q 레치 기능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기술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X670 칩셋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X670 칩셋 히트싱크가 또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파트입니다. 네, 서멀 패드 보이시죠? 이 서멀 패드 양쪽에 마련되어 있는 이 서멀 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M.2 슬롯 둘, 하나,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전용 M.2 히트싱크를 통해서 이렇게 합체가 되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M.2 슬롯이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이 슬롯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가 가장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높이 보이시죠? 네, 이 히트싱크 높이가 그대로 여기에 장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거꾸로 들었네요. 네, 이렇게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히트싱크를 볼게요. 히트싱크가 상당히 무거워요. 일단 왜 이렇게 무겁나 봤더니 에이수스가 이제 고급형 모델에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 I/O 커버부까지 모두 통짜로 히트싱크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다 하나의 파츠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쪽이랑 옆쪽은 히트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네,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전원부끼리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히트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으면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열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멀 패드도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서멀 패드가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초크에 반만 덮는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비교적 모스펫과 초크를 잘 맞닿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트싱크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를 저희가 측정을 해도 방열 성능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보드에서는 이제 언박싱과 외형을 살펴보는 거니까 저희가 다음에 그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전원부인데요. 전원부는 이번에 젠4 아키텍처의 이제 7950X도 그렇고 TDP가 170W까지 그렇게 스펙을 보이는 CPU가 있기 때문에 전원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일단 페이지 수만 해도 18 플러스 2페이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당 출력, 모스펫도 110A. 이 100을 넘긴다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닌데, 사실 전원부도 그렇고 어떤 보드의 고급형 모델들이 점점 더 고전력 모델에 대응해야 하는 PC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0A까지 출력을 내어주는 모스펫 총 18 플러스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시터도 FP 시리즈, 니치콘의 FP 캡 시리즈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부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 젠4 아키텍처 그리고 라이젠 7000 시리즈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도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 보드 가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 전반적으로 저희가 외형 그리고 기능 중점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ROG 크로스 헤어가 그동안 에이수스가 집약해온 기술력을 전반적으로 모두 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ROG 크로스 헤어 X670E 히어로 모델을 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가장 최신 플랫폼이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엿보였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게 PCI 5.0 시대가 지금 완전히 왔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SSD 주요 제조사들도 아직 PCI 5.0 제품을 다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4.0이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차세대 그래픽 카드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서 그 정점에 X670E 칩세트 모델이 있고, 그리고 크로스 헤어 히어로라는 아주 멋진 모델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델로 한정하면은 사실 이번 제품에 와서 그렇게 특출난 기능이나 어떤 특징은 저는 잘 찾아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이수스가 그동안 조금씩 개선했고 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편의성을 도모한 기술인 M.2 문화사 조립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를 꽂을 때 한쪽만 걸쇠가 적용되는 큐딘 방식, 그리고 가장 칭찬받아 마땅한 PCI Q 릴리즈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M.2 슬롯도 5.0이 무려 3개가 지원이 되고 PCI 4.0도 2개가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미래지향적인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USB Type-C도 4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장 인터페이스, 특히 차세대 저장 매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위 보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K사전에서는 이번에 라이젠 7000 시리즈가 새로 발표됐기 때문에 보드라든지 CPU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콘텐츠 많이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그리고 재밌는 제품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벤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